저는 그 명백백백한 그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명태균 씨의 PC에서 창원지검에서 압수해가지고 포렌식 한 것,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의 황금폰에서 나오고 있는 것, 또 명태균 씨가 과거에 통화한 것을 복귀해서 내놓는 것, 네. 이런 걸 보더라도 김영선 뭐 이런 사람들하고 뭐 선거 11차례 개입, 뭐, 예, 공천 통화했다고 개입, 연락했다고 그러고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김상민 검사, 예, 김성민 검사, 예. 조국 수사 잘했는데 꼭 해주라. 그래서 명태균과 싸웠던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명태균 씨가요, 네. 영부인한테 그렇게 딜이 받아버리는 거 보니까 음. 그분도 보통 분은 아니지만은 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상당히 많은 약점을 잡히고 있구나, 이런 걸 저는 느꼈어요. 아니 저도 영부인 두 분을 사실상 봤잖아요. 예. 이호 여사님은 5년간 모셨고 김정숙 여사는 제가 2년간 국정원장을 하면서 어깨너머로 보아왔는데 네. 영부인한테 그렇게 막말로 전화 문자를 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진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부인이 또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렇죠. 이호 여사도 아니었고 김정숙 여사도 아니었다. 네. 자 보세요. 조태용 국정원장하고도 김건희 여사는 문자를 주고받잖아요. 그렇죠. 국정원장하고도 그런데 국정원장 하신 그게 분이 어떻게 계신데. 탄로났냐 예. 하면은 자기들이 내놓은 증거에 증거. 포함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참.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검찰총장 출신. 그것 때문에 들통이 났죠. 그래서 진실은, 네. 역사는 지워지지 않고 밝혀진다 아하. 하는 제 말도 참 진리구나, 네. 하는 것을 느꼈는데, 어떻게 됐든 예. 이 수사가 진행이 되고 되면 서울중앙지검으로 온 것은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여사는 포토라인에 선다. 네. 그리고 그 죄상이 밝혀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옆방으로 1호로 갈 수 있다. 예. 그러나 옆방으로는 안 갈 것이다. 안 가지만 구치소 가면은, 네. 교도소 가면은 남사 여사가 완전히 구분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는 못 가지만은 같은 구치소에서 함께 생활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얘기했잖아요. 예. 명태균 씨가 자기 옆방 1호로 들어올 사람은 오세훈이다. 똑같아요. 야. 저 변호사들 나오네. 자, 예. 윤석열 쪽 이 변호인단, 대리인단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현장 오마이TV로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데요. 자, 지금 숨가쁘게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직은 뭐 이제 입장을 내놓거나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천천히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한번 현장을 가보시죠. 오늘은 뭐 준비기일이고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신문기일입니다. 아직 기록 복사도 안 되고 해서 준비기일은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신문에 충실히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속 기간이 도과됐다, 여전히 이 입장이신 건가요? 네, 뭐 구속 취소 청구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이 입장도 여전히 일치.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오늘 직접 발언 뭐 준비하신 게 있나요? 그거는 뭐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헌재 탄핵 심판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뭐 영향이 없을 수 없겠죠. 일정이 너무 촉박해서 이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헌재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헌재 탄핵 심판 뭐 출석하지 않을 현재로서는 뭐 결정된 건 없습니다. 네, 이제 재판 끝나고 보죠. 뭐. 오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신문 충실히 임할 것이고, 법문상으로나 법리적으로 봐도 너무나 명백합니다.
구속 사유는 소멸됐고 지금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 재판장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니 왜 불법 구금 사태라고 자꾸 주장하죠? 그렇죠. 이거 불법이 아니잖아요. 영장에 예. 의해서 구속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저분들은 원천적으로 모든 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장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발부된 체포영장도 그렇고 구속영장도 그렇고 법에 따라서 지금 구치소에 있는 건데 이걸 불법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말이 또 되냐고요. 헌재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오전에 이렇게 마무리가 다 되는 것인데 문제 없죠. 문제 없어서 근데 헌재에서 하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1시간을 미뤄준 건데 그걸 가지고 또 헌재 일정 차질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윤석열 피청구인이 헌재에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이제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글쎄요 이제 일관된 윤석열 이 대리인단 측의 뭐 주장은 불법이다 또 이 헌재에 나와서도 계엄 이 내란 사태에 있어도 경고용이었고 계몽령이었다 이런 주장 국민들과 참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기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답변들 궤변들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중앙지법의 현장을 저희가 좀 보고 왔고 아까 얘기를 좀 더 이어가자면 명태균 게이트 이걸로 이제 파장이 커지고 있고 지금 나오고 있는 김건희 이 공천 개입 의혹 사실은 맨 처음에 윤석열 육성이 공개가 됐을 때 대통령 취임 전날이 그때 뭐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대통령 되기 전이니까 이게 뭐 공무원이 아니다 뭐 그런 논리로 벗어나려고 그렇죠. 했는데 예.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 이번 총선에서 공천 개입 의혹 빼박도 증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이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리고 영부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정치 개입, 네. 선거 개입 그 자체가 불법 아니에요? 김상민 네. 전 검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정원장 특보래요. 맞아요. 이분이 조국 전 대표 수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꼭 해라. 네. 이런 얘기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뭐 김종양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문재인 뭐 부역자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소통을 했던 이런 모습들 48분 통화, 48분 연락 뭐 이런 것들 이게 계속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결국 이번 내란의 핵심은 명태균 게이트. 그렇죠. 이게 진실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든 막기 위한 또 계엄 내란 준비는 했지만은 딱 그때 12월 3일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이거 아니냐. 이런 아니 주장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언론 보도를 보고 네. 12월 3일 계엄했는데 예. 11월 3일 날 예. 명태균 씨가 나를 구속하면은 한 달 내로 윤석열은 하야한다. 네. 끝난다. 했는데 계엄한 게 12월 3일, 4일 아니에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11월 4일 보고서가 나왔죠. 계엄 한 달 전에 네. 검찰 수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김건희, 윤석열 선거 개입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기폭제가 될 것이다 하는 보도가 있기에 제가 이거 봐라. 이건 분명히 명태균 씨가 선거 개입을 했고 윤석열, 김건희의 관계가 네. 나오니까 오빠 대통령 이거 터지면 다 죽어. 빨리 계엄해. 했다고 하더라. 그런 것을 고소를 했어요. 네. 참 그러니까 그 얘기를 더 하지 마라. 그렇죠. 김건희 얘기 계속 하지 마라. 이런 차원의 아니 입김방이다. 그런다고 하지 않을 대한민국 언론이 어디 있으며 대한민국 네. 야권 정치인이 말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그건 정치인이 아니죠. 아하. 정의로운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국민 의혹이 있으면은
정치는 국민의 상식을 네. 정치인이 말과 행동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음.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주는 건데 그 입틀막 하려고 고소를 한다고 해서 안 하냐 이거죠. 네. 지금 보면은 창원지검 수사 보고서에 김영선 전 의원과 김건희 수차례 연락을 주고 받은 내역이 검찰 확보한 그 보고서 검찰 수사 내용 중에 그런 내용까지 있다는 거예요. 4번의 통화 김건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걸었고 7차례 문자는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에게 보냈다.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과의 소통했던 모습, 그렇죠. 또 김영선 전 의원과 김건희 직접 아니, 연락한 이런 모습들. 저도 영부인을 실질적으로 7년을 보았지만 네. 이호 여사나 김정숙 여사가 선거에 개입한 적도 없고 문자를 주고받은 적도 없어요. 저는 그런 걸 보지를 못했지만은 김건희 여사는 하도 문자 잘 보내고 전화를 잘 하시는 분이라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영부인한테 그렇게 세게 오만방자한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김영선 공천 안 줘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세게 하는 식으로 들이받았어요. 하면서 예. 논두렁에는 포타가 어울리지 그랜저나 제네시스가 어울리냐. 지역 한 번도 안 온 네. 김상민 검사를 공천하면은 야, 또 그것도 명태균 씨가 보통 명석한 분이 아니에요. 네. 110석 못 얻는다. 그러니까 그걸 다 네, 갖고 있더라. 108석 아니에요. 네. 이런 거 보면은 야, 이건 이 양반이 말이죠. 명수야, 명수. 그래서 이 김건희와 명태균의 그 주고받은 그 내용만 보더라도 김건희가 어떤 진짜 이 사안들을 명태균이 알고 있을까? 수사 과정에서 어떤 게 더 드러날까? 국민들이 계속 기대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네요. 네. 특검이 필요하다. 아니 김건희 특검은 지금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은 네. 내란 특검을 해야 아까 김주연 이런 분들의 행적 네. 그리고 명태균 특검을 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네. 이 대통령 네 분이 얼마나 명태균과 공천 개입을 했고 여론 조작을 어떻게 했는가 네. 이걸 봐야죠.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이 특검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지금 올라온 이 상황만 보더라도 김건희 황제 수사 말고 포토라인에 서서 조사받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렇게 보신다고요. 그렇지 예. 않으면은 심우정 검찰 신뢰를 네. 회복할 길이 없고 아하.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검찰의 움직임 다시 한번 일단은 지켜보죠. 지켜보고 국민들이 검찰의 그 움직임을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 객관적인 수사 결과 또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검찰이 아니고 특검이다. 이거는 그렇죠. 정해져 있으니까요. 일단 특검이 이번 달 안에 이제 처리가 될 거니까 이것도 보면서 검찰의 움직임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